힘으로 달리는 자전거 백상희 작가입니다. 오늘은 그림책 한 권을 펼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마음속 기차역에 잠시 서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차역에는 늘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를 만나고 또 누군가와 헤어지며 살아갑니다. 그 짧은 인사 속에는 그리움도 있고 응원이 있고 아직 닿지 않는 꿈도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을 그림책 안에 담아내신 정호선 그림책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먼저 잔잔한 첼로 선율이 무리를 천천히 미끄러지는 백조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곡 생사스의 더 스완을 듣고 그림책과 삶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림책 기차가 출발합니다의 정호선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림책 작가 정호선입니다. 제가 주로 저를 강연에서 아이들 만날 때 소개할 때 제가 저를 소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를 사랑하는 열정의 아티스트 1호선, 2호선 정호선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정호선 작가님을 처음 만나는 청취자분들은 너무나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호선 작가님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직접 소개를 많이 해주세요. 네네. 저는 이제 원래는 제 직업이 그래픽 디자이너였어요.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어떤 그림책을 접하게 됐어요. 근데 그 그림책이 제 마음속에 그 짧은 몇 장이 제 마음속에 쏙 들어와가지고 그 그래픽 디자인 일을 단번에 그만두고 그림책 작가의 길로 전향을 하게 됐는데
그 일을 처음에 이제 작가의 길로 들어가기 좀 힘들었지만, 계속 제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일러스트도 다시 배우고, 그리고 글도 쓰고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림책 작가 활동을 한 거는 제가 지금까지 한 16년? 17년 정도 됐고요. 첫 책을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17권의 책을 냈으니 거의 1년에 한 권씩 책을 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책을 내면서 중간에 제가 또 강연에 대한 꿈이 있어서 아이들도 만나고 학교, 도서관, 그리고 또 성인들도 만나는 그런 강연도 하면서 재미있는 강연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또 제가 또 새로운 저희 꿈 하나인 이동할 수 있는 그림책 강연을 하는데, 제가 캠핑카를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든 캠핑카를 세울 수 있는 곳이면 거기가 그림책 캠핑장이 되는 그런 활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그림책을 시작하고 오랜 시간 작업을 이어오셨다고 했는데, 그럼 처음 그림책을 만들 때와 지금의 그림책을 작업을 하실 때와 작가님 마음속에 가장 달라진 부분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뭔가 신세계를 탐험하는 모험이나 설레는 마음이 되게 많았고, 작품을 하나 완성할 때마다 굉장히 힘을 많이 줬어요. 너무 잘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과연 이게 성공할까? 막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로 그림책 작업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웠고, 그 다음에,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한 권 한 권 나오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좀 힘든 부분도 있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독자들에게 내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구나. 이걸 이제 쉽게 풀어 말하면, 다 그 책이 인기가 없었다는. 대중적인 큰 인기를 끌지를 못했던 책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드는 생각이, 그 이후로 작업부터는 제가 모든 마음을 좀 내려놓고 제 마음 속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두면서 많이 내려놓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제 자신이 그림책을 즐길 수 있게 뭔가 좋은 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저 자신이 먼저 그림책 속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요즘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 혹시 지금 제가 작가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을 내려놓을 때 어떤 방식으로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다지면서 또 다른 작업을 하시고 이러신지 갑자기 제가 급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하기 참 힘든 답변이긴 한데, 일단은 제 마음에 있는 어떤 욕심들을 좀 많이 걷어내려고 해요. 근데 그게 제 생각처럼 되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든 잘하고 싶은 욕심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사사로운 저희 마음이, 그 욕심이라는 게 그 모든 걸 할 때마다 그게 힘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경직되게 하고 저를. 그래서 저는 원래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그림을 그렸을 때는 그냥 되게 쉽게 그리고 재밌게 그림을 즐겼는데, 이 그림책 작가가 되면서 뭔가 그림을 더 잘 그리고 싶은 생각에 사실 많이 힘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마음이 그냥 편안하게 모든 걸 쉽게 할 수 있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쪽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게, 그게 마음을 내려놓는 거 아닐까. 욕심을 좀 버리는 거, 잘하고자 하는 욕심. 실패해도 괜찮고 이게 좀 못 그려도 된다. 왜냐하면 그 못 그린 거가 그게 바로 나일 수도 있다. 나의 진정한 모습일 수 있다.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린 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림책은 한 권의 책이기보다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어떤 길이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작품 이야기 앞서 황보양선 보이스 액터의 음성으로 기차가 출발합니다를 만나보겠습니다. 기차가 출발합니다. 저기요, 기차가 와요. 어서 오세요. 곰 기관사님. 작은 나뭇잎도요. 환영해요, 토끼님.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너구리 할아버지, 양 할머니. 식사는 챙기셨나요? 모두 무척 바빠 보여요. 아기 수달아, 잘 잤니? 이제 내릴 거야. 똑똑, 거기 누구 있나요? 날씨도 다정하네요. 알파카 부부처럼. 만나서 기뻐요. 생지 친구, 코끼리 친구. 기분 좋은 여행하세요, 두더지님. 즐거운 일이 있나 봐요. 콧노래가 여기까지 들려요. 마음껏 울어요. 마음 고운 하마님. 그런데 저 작은 모자는 누구 거지요? 모자가 하나, 둘, 셋. 아니, 강아지 친구들이군요. 모두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기차가 출발합니다. 저기요, 저기, 기차가 떠나요. 안녕히 가세요, 미어캣 가족. 행운을 빌어요, 고양이 가족. 그리고 빨간 풍선도. 오늘도 감사했어요, 비버 승무원님. 또 만나요, 부드러운 구름. 행복하세요, 돼지 가족. 함께한 모든 순간이 기억날 거예요. 코알라님, 괜찮아요. 다음 역은 더 멋질 거예요. 걱정 말아요. 다시 만날 날은 더 기쁠 테니까요.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판다님, 그리고 고슴도치님. 기린님, 반가운 소식을 기다릴게요. 발그레한 미소를 잊지 못할 거예요. 노을. 어디로든 잘 다녀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기차. 땡, 땡, 땡. 살랑이는 바람도 도란도란 이야기들도. 안녕히 가세요. 반짝이는 당신도요. 모두 보고 싶을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기차역의 공기와 플랫폼에 서 있는 마음들이 조금 더 가까이 느껴집니다. 작가님, 기차가 출발합니다라는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왠지 저는 설레네요. 어디론가 떠나는 기차의 움직임이 그려지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역의 풍경도 함께 떠오릅니다. 기차가 출발합니다는 처음 어떤 장면이 작가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작품인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거 처음 이 책을 왜 만들고 또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해주세요. 제가 이제 다음 작품을 하려고 이제 하는 즈음에 창비의 편집자께서 오셔가지고 아기 그림책을 만들고 싶다. 왜냐하면 제가 아기 그림책을 좀 잘해요. 아기를 되게 귀엽게 그려요. 그래서 아기 그림책인데 인사를 하는 그림책이었으면 좋겠다. 인사 그림책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그럼 좀 해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아, 인사 그림책. 그래서 인사를 다 적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다 적다가 아, 이런 모든 거를 그림책에 넣는 것보다 그냥 인사의 기본인 안녕하세요 하고 안녕히 가세요만 내가 인사 그림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는 만남과 헤어짐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 인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림책으로 표현할까? 만나고 헤어지는 곳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딜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다 역이었어요. 정거장, 역. 그러면은 어떤 역을 생각할까? 버스역을 할까? 아니면 공항을 내가 할까? 하다가,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는 만나고 헤어지니, 네. 이거는 기차를 하면 되게 좋겠다. 왜냐하면 기차는 굉장히 길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그 책이 동시에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책의 물성이. 그러면 기차를 길게 그리고 앞뒷면으로 앞에는 안녕하세요. 뒤에는 안녕히 가세요라는 걸 하면 딱 맞아 떨어지겠다. 만남과 헤어짐을 이 책의 물성과 함께 이용해서 기차의 네. 긴 기차 칸에 탄 여러 승객들의 이야기도 담으면 너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예.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예. 이걸 그 편집자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간단하게 더미북을 길다랗게 만들어서 그걸 이제 보여주면서 완전히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너무 긴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기차 하면 사실 네. 그 기차에서 주는 네. 설레이는 네네네. 그런 감정이 아주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 작품은 일반적인 그림책과 달리 길게 펼쳐지는 아코디언 형식이 저는 아주 특별했던 것 같은데 네. 이런 아코디언 형식을 또 특별하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네, 맞아요. 그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기차가 길기 때문에 아코디언처럼 책이 길게 펼쳐지는 그 물성을 이용해서 기차도 재미있는 기차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앞뒷면으로 그림책을 볼 수 있잖아요. 예. 앞면이 쫙 펼쳐지고 뒷면을 딱 넘기면 예. 뒷면이 또 쫙 펼쳐지고 해서 기차도 표현하고 만남과 헤어짐도 표현할 수 있어서 제가 아코디언 북을 선택을 했고요. 또 이 책이 아코디언 북을 펼쳐도 그렇지만 이걸 딱 닫아요. 다 접으면 이 책을 읽을 때 한 장 한 장 탁탁탁탁 넘기면 빠르게 넘기면 우리가 기차를 타고 밖으로 보이는 배경이 탁탁탁탁 그렇죠. 움직이듯이 네. 그런 효과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아주 적합하기 때문에 아코디언 북으로 제가 네.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특별했던 책인 것 네, 같았어요. 그리고 작가님, 네. 기차 번호가요. 네. 전 진짜 궁금했는데요. 네. 기차 번호가 네. 7744. 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네. 그리고 또 기차라는 공간에서 그 책으로 만드실 때 뭔가 염두를 하고 그 숫자를 만드셨을 것 같은데, 네. 아닌가요? 아니요, 혹시? 정확하게 맞았어요. 이 질문을 네. 해줬으면 했어요. 진짜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이 기차가 출발합니다. 이 책으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있어요. 학교나 도서관에서. 네. 그때 제가 내는 퀴즈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렇구나. 제 기차 이름이 여러분 7744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 기차를 만들 때 정말 실제 고증까지 받은 기차인데, 그냥 이 제목을 지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도대체 이 의미는 뭘까요? 하고 마치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맞춰보실래요? 그냥 한번 그래도. 네. 7744. 네. 글쎄요. 좀 너무 어렵죠? 저는 좀, 너무 숫자가. 조금, 네. 네. 대부분 어린이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77은 행운이고 44는 불행이다. 그래서 행운과 불행이 만난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럴 때 저는 아이들한테 그래요. 그 답변을 전국에 있는 5,000명의 어린이가 그렇게 얘기해서 틀렸다. 네. 네, 그건 아니었고요. 7744는요, 칙칙 폭폭 해서 7744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네, 칙칙. 77, 그러니까 4는 1, 2, 3, 4 해서 폭폭. 네, 그거고, 폭포. 네네. 영어 숫자 폭포. 네. 그 아이디어는 제가 그 한국 코레일 기차 있잖아요. 네. KTX. 네. 그 기차의 콜센터 번호 뒷자리가요, 7788이에요. 빨리 달린다 해서 7788. 그래서 저는 7744로 한 겁니다. 네, 저 새로운 소식 얘기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예. 기차가 출발합니다 안에는 네. 또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동물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저는 그 캐릭터를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작가님이 특별히 더 좋아하는 어떤 캐릭터가 있는지 좀 궁금해져. 물론 네. 다 좋아하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더 애착 갖는 그 캐릭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제일 애착이 가는 네. 모두 다 이제 저희 지인들을
이야기예요. 지인들의 성격을 이제 부여해서 만든 네. 이야기인데, 그 중에 가장 제가 그래도 사랑하는 제 딸을 저 1번 칸에 타고 있어요. 1번 칸에 첫 번째 타고 있는 토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 토끼를 얘기하고 싶어요. 제 딸이.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실 때, 여러 가지 동물이 나와요. 제가 그 동물들이 다 그 습성에 맞게 그 성격을 부여해줬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토끼는 습성이, 네. 단 거를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네. 여기 타고 있는 토끼가 네. 가방에서 네. 뭔가를 꺼내요. 네, 이런 네. 퀴즈를 내는데, 네. 저희 딸이 단 거에 완전히 중독된 친구예요. 초콜릿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거는 네. 지금 토끼가 초콜릿을 꺼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 토끼를 그릴 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담아가지고 그렸던 것 같아요. 표정이나 뭐 이런 것도. 토끼. 네, 토끼를 가장 사랑하는 딸의 가장 표본을 정성껏 그렸어요. 그렇구나. 네. 저는 네. 사실 작가님이 저한테 미리 보내주셨던 그 네.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사실 저도 이 캐릭터에 대한 감동을 많이 얻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빨간 풍선이 나온 캐릭터를 보면서 아기 고양이가 엄마를 그리워할 때 그 그리움을 갖다 풍선에 실어서 하늘에 보낼 때 풍선이 전달해준다는 그 캐릭터, 풍선의 캐릭터를 보고 사실 눈물까지 났었습니다. 너무 네. 책을 읽는 동안 저도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었고, 네. 그래서 작가님이 저도 팬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그림책 한 권을 읽는다는 것이 마치 기차를 타고 여러 사람의 마음을 지나가는 여행처럼 느껴집니다. 기차가 지나간 자리에는 늘 어떤 아쉬움과 기다림의 인사가 남습니다. 먼저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는 듯한 가벼운 리듬감이 있는 안토니 르보르자크의 유머레스크 7번 곡을 듣고 두 번째 작품 똑똑해 축하해를 들어보겠습니다.
꽃도 꽃님도 기분 좋은 날이에요. 반가운 친구들이 오기로 했어요. 똑똑똑, 누구일까요? 우와, 부지런한 토끼가 먼저 왔네요. 안녕하세요. 똑똑똑, 누구일까요? 친절한 곰 아저씨예요. 반갑습니다. 똑똑똑, 이번에는 누구일까요? 사랑스러운 캥거루 가족이 함께 왔어요. 기쁜 날이에요. 똑똑똑, 아무도 안 보이는데? 의젓한 펭귄이군요. 잘 지내셨어요? 똑똑똑, 누구일까요? 수줍은 기린이에요. 실례합니다. 타다닥탁탁, 무슨 소리일까요? 갑자기 비가 오네요. 씩씩한 원숭이야, 어서 들어와. 오, 드디어 만나네요. 똑똑똑, 누구일까요? 느긋한 코끼리예요. 기다렸어요. 늦지 않았지요? 깜짝이야. 장난꾸러기 생쥐도 왔네요. 찍찍찍, 함께해서 기뻐요. 모두 같이 짜잔! 사랑하는 코코의 생일을 축하하러 왔어요. 축하해. 오늘 코코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기 강아지예요. 강아지 코코예요. 귀엽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언제나 마음을 먼저 깨우는 것 같습니다. 기차가 출발합니다가 역에서의 만남과 헤어짐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문 앞에서 시작되는 설렘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하나로 조용한 공간이 축하의 자리로 바뀌는 그림책. 똑똑해 축하해. 작가님, 똑똑똑 축하해는 반복되는 문 두드림과 네. 기다림의 느낌이 참 귀여워요. 네. 이 작품은 작가님 어떤 마음으로 출간하시게 되었나요? 제가 이제 그림책을 기획할 때 항상, 조그만 더미북을 만들어요. 예.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나거나 이럴 때, 이것도 제가 이걸 출간하기 한 5년 전에 작은 더미북을 만들었는데, 예. 그냥 간단하게 똑똑똑 문이 이렇게 있고 똑똑똑 두드리는 거였어요. 그게 발전이 돼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건데, 손님이 왔을 때 설레는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오늘 손님이 와요. 그러면 막 분주하게,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을 담은 손님을 맞이하는 책이에요. 뭔가를 축하하는 이 집에서 뭐가 열려요. 그래서 많은 손님들이 문을 그때마다 똑똑똑, 이 사람이 왔어. 이모가 왔어. 삼촌이 왔어. 막 이럴 때 그 설레는 마음, 그런 걸 담은 책이에요, 이게. 아기들에게도. 그러면은 아이들이 네. 읽을 때 네. 어떤 리듬을 또 네.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네요. 그러면 너무 좋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예. 그렇게 또 못하시는 분도 많지만, 예. 되도록이면 설레는 마음을 아이들에게, "헉, 누가 했을까? 똑똑똑, 누구지? 막 이러면서 읽어주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러네요. 설레는 마음. 네네네. 네. 문이 열리고 친구가 들어오고 네. 축하의 마음이 모이면 그 공간은 어느새 작은 잔치가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유쾌한 작품, 피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밝은 음악, 톡톡 튀는 리듬감이 있는 경쾌한 The Syncopated Clockwork을 듣고 아이의 솔직하고 귀여운 마음이 담긴 이야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피자. 피자가 먹고 싶었어요. 피자 생각만 했어요. 엄마, 나 피자. 엄마는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를 다 본 엄마는 피자를 만들겠다고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택배가 왔어요. 엄마랑 슈퍼마켓도 갔어요. 엄마가 언제 집에 가려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 엄마, 나 배고파. 엄마는 피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짜잔! 오늘의 피자 완성! 그날부터 나는 피자를 먹고 또 먹고. 피자 맛이 이상해. 엄마는 피자를 만들고 또 만들고. 뭐가 잘못된 걸까? 하루는 며칠 뒤에 내 생일이라서 아주 중요한 생일 초대장을 만들고 있는데 좋은 생각이 났다. 엄마가 생일날 피자를 만드는 거야. 그건 안 돼. 절대 안 돼. 안 돼요. 엄마 피자 맛없어. 다 피자 시켜 먹는단 말이야. 피자는 여기가 맛있어. 생일에 꼭 요걸로 약속, 응? 내 생일날이 점점 가까이 왔어요. 나는 좀 조마조마했어요. 드디어 내 생일날이에요. 엄마가 아주 멋진 생일 파티를 해준댔어요. 자, 아줌마가 만든 엄마표 피자란다. 맛있는 냄새 나요. 나는 누룽지가 좋아. 우와, 배달도 돼요? 우와, 진짜 많다. 생일 축하합니다. 짝짝짝. 드디어 피자를 먹기 시작했는데 피자야, 케이크야? 난 카레만 먹을래. 빨리 먹어봐야지. 어떤 맛일까? 난 떡볶이 맛. 우와, 이런 피자는 처음이야. 피자가? 우와, 맛있다. 생일 파티는 대성공이었어요. 엄마, 어떻게 한 거야? 그건 엄마만의 비법이라 알려줄 수 없지.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아이의 마음속에 피자 하나가 얼마나 의미를 부여했는지 웃음과 함께 상상이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떤 음식 하나가 온 마음을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작가님, 피자는 아이의 솔직한 욕구와 엄마의 마음이 재미있게 담긴 작품처럼 느껴지고 저도 피자가 먹고 싶어지네요. 이 책은 네. 재미있지만 사실 가족에도 느껴지고요. 네. 혹시 작가님이 피자를 많이 좋아하셨고 피자에 관한 많은 사연이 있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아우, 반대예요. 반대구나. 피자를 싫어하면 별로 그렇게 피자를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예. 이 책을 만들고 사실 피자를 많이 먹게 됐어요. 근데 이 책에 대한 사연이 있다면 예. 사실 저희 엄마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그 동네에 카스테라를 만드는 이 그릇을 파는 아저씨가 왔어요. 여러 예. 가지 도구를. 그 엄마가 그걸 듣고 와서 잔뜩 도구를 사갖고 와서 한 달 내내 카스테라를 저에게 만들어줬어요.
그 카스테라는 한 번도 완벽하게 되지 않았어요. 어쩔 때는 새까맣게 탔고 밑에가 어쩔 때는 네. 아주 질퍽했고 또 어쩔 때는 또 맛이 너무 카스테라 맛이 아니었어요. 진짜 다 이제 실패했는데 예. 그때 저는 기억으로 지금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빵이 카스테라예요. 카스테라를 먹질 않아요, 지금. 너무 많이 네, 네, 드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엄마를 사실 처음엔 떠올리면서 예. 사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요리를 많이 해주긴 하는데 어쩔 땐 되게 맛없는 요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이용해서 엄마의 사랑을 그래도 저희 엄마가 저를 너무 사랑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재미있게 그렇게 한번 풀어보려고 해서 예. 선택한 거였는데 네. 피자를 왜 선택했냐면요. 예, 피자. 제가 조사를 했어요. 아이들이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그게 바로 피자였어요. 그리고 피자는 어떤 치킨도 있고 짜장면도 있었지만 피자는 제가 그림책으로 표현했을 때 비주얼도 되게 여러 가지 재밌는 요소가 많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리는 피자로 제가 확정을 한 거죠. 아이의 마음은 때론 단순하고 그래서 더 선명하죠. 먹고 싶은 마음,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위해 움직이는 엄마의 마음. 이렇게 유쾌한 이야기 속에도 엄마와 아이의 마음이 조용히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는 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루이스 마리노의 마만스 라플러스 두 몬드를 듣고 안녕 작은 곰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Maman, c'est toi la plus belle du monde. Aucune autre à la ronde n'est plus jolie. Tu as pour moi, avoue que c'est étrange, le visage d'un ange du paradis. Dans tous mes voyages, j'ai vu des paysages, mais rien ne vaut l'image de tes beaux cheveux gris. Maman, la plus belle du monde, et ma joie est profonde lorsqu'à mon bras, maman, tu mets ton bras. Maman, c'est toi la plus belle du monde, car tant d'amour inonde tes jolis yeux. Pour toi, c'est vrai, je suis malgré mon âge le petit enfant sage des jours heureux. J'avais fait des rêves où l'on m'aimait sans trêve, mais les rêves s'achèvent et toi seul m'es resté. C'est toi, maman, la plus belle du monde. Et lorsque tout s'effondre autour de moi, maman, toi tu 안녕, 작은 곰.
눈을 떠보니 낯선 곳에 혼자였어요. 작은 곰은 어리둥절했지요. 이리저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고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내 배가 찢어졌네. 작은 곰은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여기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커다란 구름과 작은 돌들을 따라 걷고 또 걷다 보니 반듯한 돌이 깔린 큰 길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재미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와! 작은 곰은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해 신났어요. 배가 찢어진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요. 작은 곰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배가 찢어진 자신에게 딱 필요한 기계를 찾았어요. 하지만 기계에 넣을 동전이 없었어요. 삐리리, 소원을 말하세요. 1,000원을 넣으세요. 작은 곰은 속상해서 엉엉 울고 싶었지요. 그때 어디선가 진짜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꼬마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울고 있었어요. 왜 울어? 엄마를 잃어버렸니? 아니, 엄마가 솜사탕을 안 사줘서 속상해. 작은 곰은 꼬마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때였어요. 작은 곰의 배가 간질간질 하더니 찢어진 배에서 솜이 쏙 나오는 거예요. 순간 작은 곰에게 좋은 생각이 쏙 떠올랐어요. 쭉쭉 솜을 뽑아 뱅글뱅글. 그건 세상에서 가장 시원하고 달콤한 눈사람 솜사탕이었어요. 엉엉 울던 꼬마는 눈사람 솜사탕 한 입에 눈물을 뚝 그쳤지요. 작은 곰은 방금 일어난 일에 깜짝 놀라 찢어진 배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냥 푹신한 솜이었어요. 작은 곰은 혹시라도 찢어진 배에서 솜이 흘러나와 잃어버릴까봐 솜을 안으로 눌러 소중히 간직했지요. 길을 가던 작은 곰은 기운이 없는 모자가게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아니, 모자를 뜰 예쁜 색실이 다 떨어졌단다. 작은 곰은 또 배가 간질간질했어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쭉 솜을 뽑아 줄줄줄. 이번에는 아까보다 오래 걸렸어요. 솜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색색깔 실이 되었지요. 할머니는 기운이 넘쳐 신나게 모자를 떴고 가게는 순식간에 예쁜 색의 모자로 가득 찼어요. 솜을 뽑으면 뽑을수록 작은 곰의 배는 더 헐렁해졌고 찢어진 구멍은 더 커졌어요. 그래도 작은 곰은 괜찮았어요. 뿌듯함으로 가득 차 기분이 좋았거든요. 어느새 저녁이 되었어요. 작은 곰은 저쪽 불빛 어디선가 불어오는 향기로운 바람을 따라갔어요. 장미 정원에는 아저씨가 어깨가 축 처진 채 앉아 있었어요. 아저씨, 왜 그래요? 무슨 걱정이 있나요? 며칠째 수도가 고장나서 꽃에 물을 못 주고 있어. 작은 곰의 배가 또 간질간질했어요. 또 좋은 생각이 났거든요.
이번 생각은 엄청났어요. 작은 곰은 세상을 다 덮을 만큼 가슴을 크게 폈어요. 당당한 자세로 쭉 솜을 뽑아 오로로 쾅쾅. 솜은 순식간에 커다란 먹구름으로 변했고 쏘아 시원한 빗줄기가 쏟아졌어요. 시들했던 꽃들은 활짝 피고 아저씨의 걱정도 싹 사라졌지요. 큰 구름을 만들고 나니 작은 곰의 배는 더욱 헐렁해졌어요. 주변은 온통 어두웠고 아무도 없었어요. 작은 곰은 다시 일어났어요. 하지만 헐렁해진 배 탓인지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어요. 작은 곰은 너무 졸려서 자꾸만 눈이 감겼어요. 그때였어요. 요란한 불꽃 소리 속에서도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작은 곰은 온 힘을 다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작은 곰아! 순간 작은 곰은 한 소녀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소녀의 눈은 불꽃보다 더 반짝였어요. 안녕, 작은 곰. 소녀가 작은 곰을 꼭 안아주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그때 작은 곰의 배가 간질간질했는데 작은 곰의 배는 밤새도록 부풀고 또 부풀었거든요. 눈을 떠보니 작은 곰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안녕 작은 곰은 조금 더 조용하고 깊은 여운을 주는 작품입니다. 혼자 남겨진 작은 곰, 상처 입은 작은 곰.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을 돕게 되는 작은 곰의 이야기가 저는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작가님, 안녕 작은 곰은 상처와 위로 그리고 회복의 마음이 깊게 느껴지는 작품인데요. 저는 이 작품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생각이 났고 마음도 뭉클해졌는데 이 작은 곰을 그리고 글을 쓰시게 된 어떤 탄생된 그 사연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책은 네. 저희 집에 우리 딸이 가지고 있는 곰돌이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곰돌이가 이제 오래되고 좀 낡으면서 어떤 거는 또 제가 이거는 그냥 버리면 어때? 라는 그렇게 해서 또 없어진 곰돌이도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어느 날 지나가다가 쓰레기장 근처에 분리수거 근처에서 어떤 큰 곰이 낡은 곰이 버려진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누군가에게 엄청 사랑을 받았고 많이 껴안아줬고 그런 곰돌인데 저 아이에게 무슨 사연이 있을까? 그리고 저 아이는 지금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 막 그런 생각을 이 곰돌이지만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책을 만들게 된 거예요. 네. 네. 어릴 때부터 네. 그림 그리는 걸 네. 좋아하셨고 네. 친구들이 작가님께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을 때 네. 그러면 그 작가님이 그렇게 그림을 그려줬던 그런 장점이 네. 지금까지 그림 작업에 어떤 특별한 영향을 가지고 오셨나요? 혹시? 그럼요. 그 그림을 그려줬을 때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 모습들을 보잖아요. 막 네. 신나하고, 여기는 이런 옷을 입혀줘 하고 또 요구도 하고, 네.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제가 가진 거를 나누면서 그걸 또 행복해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너무 신이 났어요. 내가 이런 걸 잘하는 걸 친구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요. 네. 어릴 때 받은 사랑, 또 네. 혼자 놀며 키운 상상력, 네. 친구들에게 그림을 그려줬던 그 기쁨이 네. 그럼 지금도 그림책 속에서 많이 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의 네. 그 어린 마음, 네. 동심으로 가는 그런 마음이 네. 자녀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나요, 혹시? 제 딸은 영향이 없다고 할 것 같은데요. 엄마가 가진 네. 동심이 네. 사실은 자녀에게도 네. 계속 이렇게 전래되지 않을까.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제가 그림책을 하면서 너무 바쁜 세월을 보내서 저희 딸은 그냥 바쁜 일하는 엄마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너랑 너무 바빠서 많은 시간을 같이 못했지만, 제가 만든 책 곳곳에 주인공이 다 너였고, 항상 너를 생각하면서 이 책을 만들었다는 것을 아마 커서 나중에 그 책을 보면서 이게 엄마가 나를 그린 거고, 그거를 알게 되면 아마 나중에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슬프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이번에는 네. 작가님의 어떤 스토리를 담긴 인생의 한 권의 책을 나만의 자서전, 뭐 이런 식으로 네. 책을 만든다면 사실 어떤 식으로 전개해서 혹시 만들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너무 하고는 싶은데, 네. 좀 더 삶이 좀 더 무르익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만의 자서전 같은 이야기를 만든 거는 저희 책 대부분이 네. 제 이야기를 토대로 네. 저희 일상의 이야기를 다 끌어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저희 첫 책인 쪽도 그렇고, 뽀뽀하는 책이에요. 사랑과 감사를 담은 네. 그 책도 그렇고, 저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담은 책으로는 우리는 엄마 딸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모녀의 이야기. 그래서 그 책도 저희 이야기가 이제 많이 담겨 있죠.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목표는 좀 더 저의 모든 것을 담은 그런 저도 에세이 책을 내고 싶은 게 저도 꿈입니다. 이제 좀 하겠죠, 언젠가. 꼭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럼 마지막으로 네.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네. 그 중에서 네. 아기 엄마들이라든지 네. 학부모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외의 독자분들한테 한마디만 한마디. 작가님께서 딱 이 말은 꼭 마음에 가지세요 하고 남겨드릴 그런 네.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네.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사랑을 찾으세요. 사랑을 네, 찾으세요. 그냥 사랑. 네, 그림책을 멋진 통해서.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방송에 오늘 출연해 네,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정호선 작가님과 함께 기차가 출발합니다. 똑똑 축하해. 피자. 그리고 안녕 작은 곰까지 작가님의 여러 그림책 세계를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그림책에 담긴 그림의 언어는 그 어떤 언어보다 마음에 오래 머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차역의 만남과 헤어짐, 문을 두드리는 설렘, 피자를 기다리는 아이의 솔직한 마음, 그리고 작은 곰이 건네는 조용한 위로까지 호선 작가님의 그림책은 아이들에게는 상상의 문을 열어주고 어른들에게는 잊고 있던 마음을 다시 꺼내보게 합니다. 그럼 조시 그라번의 Pure Imagination을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동심으로 달리는 자전거는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감성을 선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연홍식, 구성 이영석, 지금까지 진행의 백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ake a look and you'll see into your imagination. We'll begin with a spin, traveling in a world of my creation. What we'll see will defy explanation. If you want to view paradise, simply look around, view it. Anything you want.